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최종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76호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 정의 조문을 이용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에서 같은 법 제2조의 제8조로 정비하여 법령 체계화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3조 제1호 과목에서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낙인 무료가 있는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 사용 장애자로 정신질환자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며 같은 조 제8호에서 정부 복지사업 기준에 맞추어 과다 채무 등 위기상황 판단 기준인 취조 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정하여 현실적인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안 제3조 제2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안 제6조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조문 표기를 정비하여 조문 표기의 정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대한 처한 시민에게 신속히 지원해야 하므로 조례의 기준과 용어는 현행 법령 제도와 일치하고 현장 혼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인용 불일치와 과거 기준 용어 표현이 남아있어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문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판단 기준을 현행화하며 인권 친화적 표현을 반영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류에서 보니까 상위법 조문을 인용해서 현행 지금 우리 법하고 불일치해서 지금 상위법을 좀 고치 따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2976호 2026년 1월 19일 최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15년 11월 30일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익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하고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맞는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며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향후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익산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익산시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의 근거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항으로 인용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아 법 제2조 제6호를 오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2018년 12월 11일 법 개정을 통해 현재는 제2조 제8호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 개정 내용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 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질환별 정보에서도 낙인 우려 등의 사유로 알코올 중독 대신 알코올 사용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 제3조 제1호 과목에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올 사용장애자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신질환자라는 표현 역시 낙인 우려가 있어 이를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복지, 보건 분야의 용어 사용 흐름에 부합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령 명칭 및 조문 표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각각 띄어쓰기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익산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15년 11월 30일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인용 조문을 사용하고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며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정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2015년 이후 정부가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상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상황 중 하나로 규정된 과다 채무로 3개월 이상 부채를 상환하고 있으며 부채 상환 후 소득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의 기준을 최저 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정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기준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에 부합하고 낙인 우려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유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재근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과장님 어때요? 건강은? 지금 오늘 안 나오셨네? 많이 좋아지셨고요. 네. 이제 2차 혹시 우려가 있어서 네. 아마 명절 때까지는 병원에 입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대리로 참석하셨구만요. 네, 네. 예, 빠른 그 회복을 좀 기원 드리고요. 지금 우리 내용을 보니까 우리 그 상위법이 그 동안에 변화가 됐었어요. 개정이 됐었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고참 의원님이 지금 이걸 다 체크해서 상위법을 좀 개정을 다 하고 이력에 대한 지적도 하고 용어에 대한 것도 변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행정에서는 그 동안에 그러면 체크가 안 됐었어요. 이제 상위법이 직접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뭐 시행 규칙이 바뀌면은 네. 거기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우리 담당자님들이 담당 업무인데 이제 여기 이제 늦다 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적용을 법률을 적용한다든가 시행규칙 네. 적용하다 보면은 위법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 꽤 오래된 것 같아 이게. 그래서 그나마라도 우리 고참 의원님이 체크해가지고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요. 네, 네, 문제 없습니다. 네, 네. 저희가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들이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걸 전부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 상태잖아요. 아무튼 뭐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것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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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없습니다. 네. 네. 네, 이사입니다. 네, 유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이게 무려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 보니까 2015년도에 이미 우리 기준치를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중위소득으로. 바뀌었는데 네, 10년 동안 이렇게 놔둔 것도 이상하고 업무 처리는 내나 중위소득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제가 이제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기준을 최저생계비로 잡으면 우리 최저생계비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최저생계비 같은 최저생계비는 그냥 보통 제가 한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한번 쳐봤거든요. 그랬더니 보통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할 때 소요되는 그런 금액을 최저생계비 생활하는 이게 그건 알겠는데 네, 네, 네. 네. 금액적으로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용어가 바뀌는 거니까 네.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예요? 기준 중위소득이요. 이제 기준 중위소득 같은 우리 시가 경우에는 지금 잡고 있는 대한민국 네. 국가가 네, 네, 네. 잡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는 거예요.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75%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이 256만 4천 원. 그런데 거기가 긴급중위 아니 75%를 잡으면은 192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네. 이게 최저생계비도 내나 그 수준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최저생계비란 말은 그냥 보통적으로 중위소득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최저생계비는 그냥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금액을 저희가 최저생계비란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충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긴급복지에 대한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훈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5호 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 대부분이 현재 고령으로 생활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참전 유공자 보훈수당 지급 수준을 현실화하고 지자체 간 보훈수당 지급 격차를 해소하여 보훈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참전 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참전 유공자 보훈수당 금액을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 참전 유공자의 보훈수당 지급액 12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은 2025년 12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참전 유공자 보훈수당 금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규제, 심사 결과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결과 또한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영향 분석 평가 심사 결과에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수당 지원이 고령자 복지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수당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를 주기적으로 평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2975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08년 11월 28일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13년 9월 25일 조례 명칭을 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대부분 고령층인 참전 유공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적게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안 제3조 제3항 및 별표를 개정하여 참전 유공자 보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월 12만 원으로 이는 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참전 유공자 수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적기 지원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익산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며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인상하고자 하는 보훈수당은 전국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 도내 타시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익산시뿐만 아니라 전주시, 군산시, 고창군 등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낮은 시군에서도 2026년도에 보훈수당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점과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참전 유공자 수를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훈수당을 적기에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진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익산시 어린이집의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보조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불합리성이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미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만큼 지자체의 역할 확대를 명문화하고자 익산시 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의 질 향상과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 지원을 통해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 제1조의 2에서는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보육교직원 등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 2는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어린이집 수급, 보육교직원 운영과 평가, 보육비용 등을 포함하는 보육계획을 시장이 수립 시행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안 3조는 보육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영유아 보육법에 맞게 명확히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13조 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 위탁계약 가능 기간 또는 무상 사용임대차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처우 개선, 탄력적인 보육운영, 안전 및 정보화, 감염병, 재난 대응 등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의 취지에 맞게 익산시 보육정책의 기본 틀을 정비하고 변화하는 보육 환경과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보육조례는 보육의 목적과 책임, 보육계획의 수립,
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이 다소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추진점이거나 필요한 보육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보육의 목적과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시장의 보육 책임과 보육 계획의 수립 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처우 개선, 취사 인력 지원, 안전 및 위기 대응 등 현장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지원 사항들을 조례에 명시하여 행정과 예산 집행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은 재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판단과 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익산시 보육 정책의 공공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정비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항숙입니다. 의안번호 2977호 2026년 1월 19일 손진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 설명으로 보고되었으므로 본 보고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2004년 2월 27일 익산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익산시가 설치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운영 및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보육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교정 신설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총칙, 보육위원회,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보조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영유아와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조례의 목적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 법령에 따른 시장의 보육 책임과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을 포함한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신설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보육위원회 명칭 정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6조에 따라 기존 익산시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익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의 명칭을 일치시키고 위원회의 정책적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기간 조정 근거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 2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이 정부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와 무상 사용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맞추어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비용 보조 범위의 구체화 및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 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익산시는 영유아 보육법에 근거하여 2004년 2월 27일 익산시 보육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조례 운영에 필요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영유아 보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보육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익산시 보육위원회의 명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익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영유아 보육법의 취지와 체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관과 관련하여 법령상 원칙은 5년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부
정부 보육사업 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65세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 기간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무상사용 임대차 계약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조정하도록 한 것 역시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와 관련하여 현재 익산시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2월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리원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처우 개선비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역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보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보육 현장의 여건 변화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가 없으신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주가입니다. 우리 손정영 의원님께서 어린이집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서 여기까지 다 체크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해볼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 13조 2항에 보면은 5년으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리 기준에 따르면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조례를 정한 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미만 범위내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된 얘기예요? 정확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동보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저희가 당초 국공립 어린이집과 위탁 협약을 할 때 5년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종사자 저기 인건비 상한 연령은 65세인데 위탁 협약 기간 5년 이내에 그 원장의 그 나이가 65세가 초과할 때 그거에 대해서 현재는 조례상으로는 그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과장님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시행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서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때 이제 위탁을 할 때 네. 원장님이 65세 미만이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네네. 65세가 넘어갈 때는 2년을 하되 3년을 하되 4년을 하되 이렇게 지금까지 그 계약을 하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근거로 지금까지 이제 시행했어요? 지금 만약에 도중에 65세가 되면 이제 그 인건비를 주지 않고 5년을 채우게 됩니다. 65세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네, 중간에 네. 지금 원장님이 예서 지금 62세예요. 네네. 5년을 줘야 되는데 그럼 67세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 중간에 이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못 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분들은 인건비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연장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이제 개인 법인 그 개인이 위탁을 받았을 때 한해서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국공립 예, 어린이집 그렇죠. 했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그 때는 도중에 어떻게 지금까지 시행을 했냐 이거지. 지금은 그 인건비를 주지 않고 네. 그 위탁 5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중간에는 예,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어서 62세가 했으면 네, 네, 65세 뛰면 한 2년 정도는 그렇습니다. 네. 인건비 지급하고 지급하지 운영을 않고 해왔단 말이에요. 운영을 그런 할 수- 사례가 혹시 몇 건 돼 있었어요? 지금 올해 예. 그 합의하에 처음에 이제 그 계약을 하기는 이제 협약을 하긴 합니다. 근데 현재 그런 건이 하나가 지금 있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왜 네, 그러냐면은 네. 지금 계약할 때 62세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3년 후에는 이미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는 못하겠다. 그분이 네. 못하겠다 하면은
그럼 지금 다시 행정에서도 다시 또 계약을 그렇습니다. 나가야 예.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우리 익산시에는 첫 번째 한 군데가 지금 사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가 지금까지 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례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럼 혹시 시행 규칙에 이게 돼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거는 없었고요. 이제 저희 상위법이나 지침에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례에 명시해서 좀 명확히 하려고 이번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항상 한 얘기가 그거예요. 상위법이 있는데 왜 익산시 조례를 왜 만드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협약 기간 5년인데, 협약 그러니까 기간 우리 말 그대로 5년이에요. 이제 중간에 이제 협약할 때는 그 65세가 되지 않으면 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도중에 한 2년 남겨놓고 본인이 이제 원장이 65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협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주지 않고 당초 협약한 대로 5년간은 협약은 하는데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명시를 해서 그 기간에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명시 맨 처음부터 계약할 때 예, 계약을 중간에 계약을 하는 거 해지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예서 5년을 주던 것을 3년으로 그 나이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서 2년을 줄 것인지 3년을 줄 것인지 그것을 여기서 미리 계약을 할 때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예, 없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네. 첫 번째 화면에 네. 걸리기 때문에 네, 네. 이걸 지금 조례로 제정하겠다. 네, 이게 네, 네. 명문화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65세가 넘었을 때 네. 본인이 나는 인건비 안 받고 나는 근무를 하겠다. 네. 그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렇게 협약을 당초에 그 65세 되지 않았을 때 협약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65세가 되었고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고 하겠다 하면 상호 합의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 그것을 좀 더 명문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예 그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으로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가능하겠는데 본인들이 그런 마음이 없고 중간에 딱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것을 명문화 딱 시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그때는 이제 참 그렇게 좀 이것은 좀 정확히 좀 한번 판단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은 뭐 좀 이따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뒤에 보면은 그 급식 도우미 지금 그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다이롬 일자리를 통해서 여러 번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에 이 자료를 보면은 30개소는 다이롬 일자리로 지원해주고 17개소는 다이롬 일자리도 부족해서 지원을 못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21년도부터 이 다이롬 일자리로 네. 그 이제 인건비를 30개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7개 소는 지금 저희가 민간이 36개소고 가정이 42개소인데 그 다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 민간 그 법인 단체는 이제 취사원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하고 가정은 나가지 않고 있는데 저희 그 당초에 그 일정의 그 지원을 하고자 이제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자유로움 일자리로 3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그 30개소 어린이집 민간 3개소하고 가정 27개소에 인원을 채용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17개소는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의원발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60% 정도 채우겠다. 100%는 너무 과하고 예산적으로 그래서 이제 17개소를 예상 비용 수치 추계를 봤는데 예상 수치입니다. 예, 예상. 비용 추계를 네. 봤는데 2026년도에 5억 정도가 필요해 17개소가
아니요. 되었을 아니요. 때 아니에요. 다이롬 그럼 뭐. 일자리까지 해서. 다이름 일자리까지. 17개소는 1억 3천. 어차피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다이름 일자리는 이미 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그러면 이 개정을 하면은 다이름 일자리를 안 받고 이걸로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자 받아야죠. 네? 다이롬 정확히 한번 일자리. 설명 왜 네, 그러냐면 이게 저는 이해를 못해서 네, 그래요. 제가 설명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비용 추계를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예상치를 쓰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총 7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이롬 일자리로 1년에 8개월 정도만 그 일자리를 네. 지원받았는데 그 30개소. 예, 그게 30개소 정도만 이제 일자리를 받게 됐고요.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요. 근데 올해부터는 신청할 사람들을 여쭤보니까 38개소가 지원을 했대요. 그래도 30개소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다이롬이 그저께밖에 배치 못하니까 8개소가 이제 받지는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이제 개정이 좀 되면 그렇게 다이롬 일자리를 조금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예상치를 17개소 정도로 좀 추정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예측이기 때문에 뭐 30개소에서 얼마만큼의 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원하실지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올해는 여하튼 38개소가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0개소만 지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예산 민간 때문에. 어린이집 이제 78개소잖아요. 여기에서 그 정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78개소를 전부 다 지원 받아서 접수 받아서 지원할 것인지는 그 명확히는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전체 개수가 민간 가정 78개소고 네. 현재 이제 30개소는 주고 있는 그 기준은 민간인 경우에 이제 그 정원 충족률이 그 50% 이상 가정도 50% 이상이고 45% 이상 정원 충족률이 돼야 되고 네, 또 민간은 인원수가 20명 이내. 20명 예, 이내.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건 우선 순위를 그 기준치를 마련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마련해서 30개소를 정했습니다. 38개소에서.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김충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아까 65세 자 5년 위탁 계약을 할 때 명확하게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이 지금 조례에서 5년 이내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가 익산시가. 그렇죠. 그죠? 예.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2년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3년 계약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전에는 5년을 그렇죠. 해야 돼요. 예, 이게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조례로 보면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상황이 안 되는데도 5년 동안 해야 되느냐? 그죠? 인건비가 예, 안 예. 나가는 원장이 이미 나이를 65세를 넘겨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건물이 계약이 안 될 때도 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아 이제는 이 좀 문을 열어서 2년짜리 계약도 가능하고 가능은 하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예, 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의원님. 그 조례상으로 협약 기간은 5년이지만 예.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에 그걸 만든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번에 만들어서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렇게 5년이지만 말씀을 하시면 예, 되고요. 중간에 사정이 있을 때는 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네네. 그 전에는 무조건 5년씩 해야 돼요. 그분들이 예. 막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법이 이러니 익산시도 예. 이러니 예. 5년 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건물의 계약 기간은 2년밖에 안 남아 있는데 네, 네, 네. 그렇게 해도 해줬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 조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이제 네, 좀 명시하고자 말씀을 합니다. 명확하게 좀 예. 해주시고 네. 그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금까지 지원을 했어요. 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조례가. 우리 손진영 의원님도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을 규정을 했어요. 우리 조례에.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왜 조리원은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어린이집 종사자의 결론은 조리원은 포함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왜 안 되는 거죠? 그 법 근거가 뭐야? 이게 우리 익산시 조례가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24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 개정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조리원은 결론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지원을 못했다. 이 얘기거든요. 맞죠? 손진영 네, 의원님이 제가, 지금 네. 이분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법 개정이 돼서 그동안은 이제 풀비로 전체 통으로 주면 그 안에서 이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원래 조례에는 정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네. 어린이집 종사자가 누구냐 어디까지냐가 범위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육교직원은 법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 아까 말한 보육교사 원장하고 뒤에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해서 예.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넣어서 뭐 이게 운전원이라든지 명확하기는 더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명확히 궁금했던 것이 아까 그거예요. 어린이집 종사자 과거에 우리 그전 조례에 어린이집 종사자를 종사자. 지원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조리원이 왜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집 조리원이 종사자지 어떻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당연히 지원을 했었어야 된다. 네, 아동 보육과장 최영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우 개선비나 근속 수당인 경우에 조리원 포함해서 전체 그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한 거는 조리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리원 인건비는 국공립 그리고 사회복지법인만 주기 때문에 민간 가정은 조리원 인건비가 없습니다. 이게 인건비도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조례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손진영 의원님께 그 21조에 보면 제가 뭐 다른 건 다 좋은 것 같은데 21조에 이게 조금 단어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감염병 확산, 재난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보육 비용을 지원한다. 네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넓혀 가지고는 만약에 그쪽에서 어린이집에서 아까 등도 들어 있어요. 재난 발생 등. 그러면 재난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재난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더군다나 등자도 들어갔네. 그렇게 되면 좀 어려우면 계속 이 비용을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요청하지 않을까. 나는 이게 제일 걱정이다. 지금 이게 운영이 어려워. 그러면 익산시에 계속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포괄적이라는 생각은 해요. 네네. 뭐 등이 이제 사실은 그런 다수의 그렇죠. 예외적인 사항들을 많이 감염병 포함하기 확산, 때문에 재난 발생 여기까지는 네 국가가 정의한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재난도 그렇고 맞습니다. 감염병도 그러긴 한데 등으로 가서 또 위기 상황. 그러면 위기 상황을 이 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끌고 올 수 있어요. 뭐 원생이 없다. 뭐 극단적으로는 우리 원생이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까. 이제 주로 이제 앞에 열거한 거에 비슷한 내용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과하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은 조금- 충분히 동의는 됩니다. 근데 지난번 코로나 시기 때 그렇죠. 그걸 염두에 둬서 지금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지원을 많이 근거가 없어가지고 해주기가 좀 많이 어려웠다는 행정의 의견을 제가 예. 수용해서 이 조항을 넣었던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등이라는 표현이 좀 더 포괄적 해석에 소지가 좀 있다고 하면 뭐 그 글자 정도는 제외하고 할 수도 그래도 있겠다 되겠죠. 생각하. 등자만 좀 삭제하고 네네네. 그냥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감염병과 와 재난. 네. 이때는 그걸 위기 상황으로 본다. 네. 그 두 가지만.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김충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은 의원님 질의해 저도 주십시오.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78개소에서 30개소는 다이롬으로 하고 네. 지금 손진영 의원님이 17개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아까 그 기준이 20명 이내 뭐 이렇게 이런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20명 이내 20명 이상이
17개예요? 예, 아동보육과장 최영수입니다. 자체 규정을 저희가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30개소를 정할 때 이제 우선은 그 정원 충족률, 이제 가정인 경우에 정원 충족률을 40% 이상을 정했고 민간은 50% 이상. 그다음에 이제 1순위가 정원이 가정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0인 이하로 했고, 예, 20인 이하로 했고,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에 이제 정원이 이제 더 많습니다만 20명 이내로 해서, 그러니까 가정인 경우에는 숫자가 좀 많아야 되고, 민간인 경우에는 숫자가 좀 적어야 조리원이 들어가서 어렵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우선 순위를 정해서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그 20명 이내 20명 이 전체 자료에 그 내역. 왜냐면 이제 17개소만 하잖아요.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이거 나중에는 다 해줘야 맞잖아요. 지금 예산 때문에 원치 않는 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원했던 어린이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개소가 다 원했는데 40개소를 다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동안은 30개를 딱 정해놓고 그 30개소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용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17개소 정도는 조금 더 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비용을 그냥 추계 정도로 의원님들 좀 참고 자료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 거고요. 17개소가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0개소, 그러니까 추가로 10개소 미만으로 될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30개소만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추가로 17개소 추계로 네, 추계를 17개소 그냥 일 수도 있고 네, 그보다 훨씬 더 적을 수도 있고, 네,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네, 맞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네, 하여튼 그래도 그 자료는 한번 네, 올해는 38개소가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38개소. 근데 그래서 8개소는 이제 안 된 거죠. 30개소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까 8개소는 조리원을 받고 싶어요 했어도 이제 못 받으신 상황이 된 거라서 최대 추계라 한 38개소 정도인데 제가 그냥 최대치로 그냥 한번 추정해서 잡은 겁니다. 네, 아니 우리도 이제 이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익산시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걸 한번 자료를 보고 아까 손진영 의원님이 내놓은 그것을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추가 질문, 네, 유재근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정입니다. 좀 전에 그 과장님께서 그 위탁 기간 원장의 자녀 임기가 5년 미만일 때 이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가 2024년 8월 26일 날 우리한테 국공립 민간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작년도에. 근데 그때 설명을 할 때 내가 지금 이상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위탁기는 원장님이 자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주냐? 내가 물어봐서 그때 당시. 예? 그러니까 그때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육사업 안내서에 이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제가 지금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는 3년 이상 5년 이내예요. 여기는 5년이 아무 때고 변경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1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2년이 돼도 상관이 없고. 근데 그때 당시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설명할 때는 3년 이상 5년 이내라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에 대해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1년, 2년 있으면 못 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지금 현재 조례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년짜리는 어떻게 하냐 2년짜리 못 온다고 얘기를 내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3년 이상이야 이게 차기에서 그 위탁 기간을 연장을 시키더라도 3년 이상자만 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명시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 8월 달에.
근데 그것을 제가,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예, 그 이걸 아동보육과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 확실히 좀 해줘야 될 것 예,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최영수입니다. 그 지금 25년도 11월에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이 3년에서 5년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당초에 지금 그 협약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협약을 할 때는 그 5년까지 어떤 변동 사항이 없게끔 하는 게 어떤 그 당연한 그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임대 이제 그 관리사무소 측과 임대 관련이나 어떤 그 특이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를 그 저희가 조례에 명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보육의 안정을 위해서 뭐 1년 이상, 2년 이상 그거를 정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변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5년 저희가 5년 이내로 조정을 해 놔야 혹시나 그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걸 조정을 하지 그 명시를 3에서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해 놓으면 그 어떤 저희가 그 바꿔야 되는데 이 조례에 딱 3년 이상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이거를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때 당시 예. 과장님이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는 네네.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 이 관계는 어린이집 그 건물 임대에 대한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기 명시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장님들에 대한 자격 기준이란 말인 게 연령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이것도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1년짜리에서 지금 현재 64세예요.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 1년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3년 이상 5년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이거 내가 24년도에 그랬으니까 25년도 11월 달에 전부 다 법이 개정됐다고 하면 내가 그 자료를 예.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때 저기 당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아니 그렇게 했기 그때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그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25년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3년 이상이 제의가 됐습니다. 응? 제외됐다고? 예, 제의가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그러면 그 자료를 줘.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 내가 왜 기억이 나면 그때 당시 이것 때문에 이 예, 자녀 예. 임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있어서 예.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법이 예. 25년도 11월에 개정이 되면서 이 3년 이상이라는 게 제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자료 네. 좀 한번 예, 주시면 자료 돼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여러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저희가 원하는 심의위에 정의하고 간담회로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의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 가결하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육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나은정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의안번호 제763호 2026년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자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틈새 돌봄 기관인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 2개소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 설정에 맞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의거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2개소가 2026년 5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8조 및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수탁기간을 공개 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2026년 1월 1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의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2개소의 위탁기간이 2026년 3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익산시 사무위탁조례 제7조 및 익산시 마을돌봄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민간 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의 타당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 등으로 인해 초등돌봄 공백에 놓인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 단위의 소규모 돌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육아와 초등돌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만 6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 및 초등학생 등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마을 돌봄 공동체가 틈새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원봉사 연계를 통해 육아 공동 나눔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역 단체 등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는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방과 후 체험활동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15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또한 익산시 마을돌봄지원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돌봄시설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마을돌봄 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도적 타당성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의 인력이 관리자 1인과 마을 돌봄 인력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돌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체험학습 등 외부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안전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대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6개 시설에 지금 있죠. 네, 시설에서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인력 구성에 있어서 3인이에요. 3인인데 관리자 1명하고 이제 자원봉사자 2명인데 우리가 지원 예산이 지금 개소당 2,970만 원이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관리자한테만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돼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알아서 뭐 자원봉사자에게 이렇게 조금씩 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돼 있나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그냥 네. 무조건 자원봉사예요. 네. 그래요. 뭐 이거 이렇게 지금 그러면 관리자가 이제 1인이 이걸 하는데 네.
이거 하다 보면은 막 서류 회계 이런 거 하려면 복잡하고 그러진 않을까요? 그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이제 어쨌든 우리 행정에다가 이제 본인들이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서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혼자서 벅찰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이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네. 점검을 할 때 충분히 안내를 해서 네. 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아까 인건비 그 아까 운영비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강사비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운영하는 데는 네,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이거 이제 우리가 뭐이 중에서도 잘 되는 곳이 있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곳이 있죠. 네. 그래서 잘 된 곳은 뭐 홍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좀 주고 좀 그런 교육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사례 같은 것도 서로 공유해서 네. 잘 되는 곳은 좀 따라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한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네, 김충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이 마을 돌봄 지원 사업이 우리 시에 6곳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했어요?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2020 자체 년? 사업으로 예.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된 우리 시의 법적 근거는 뭐였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익산시 우리마을 돌봄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는 없고 네, 뭐 법적 근거는 저출산 뭐 고령화 그 사회 기본법 예, 제8조 예. 법령은 저출산 예. 고령사회 기본법. 네. 근데 제가 그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 명확한 규정은 없고요. 그냥 애매모호한 어린이 뭐 양육 보육에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 만들 것이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국장님. 지금 좋아요. 이게 아이돌봄 센터도 있죠. 아이돌봄도 우리 지금 따로 있죠. 네. 돌봄 센터가 지금 곳곳에 생기지 않습니까? 다 함께 돌봄 센터. 다 함께 네, 돌봄. 예. 그죠? 네. 이게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게 아동 6세에서 뭐 12세 다 좋다는 거예요. 네. 지역 아동 센터도 또 있어요. 네. 지역에 가면 그다음에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이렇게 하고 또 단체는 단체대로 하고 네. 또 마을 돌봄도 있고 막 이게 지금 나눠져 있어요. 쭉 나눠져 있고 많은 돈도 아니면서 예산 그냥 뭐 1, 2천만씩 이게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그냥 거기 일거리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쨌든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겠나. 네. 어린이들 돌보면 필요하죠. 그거 충분히 이해를 한다. 근데 그게 너무 지금 벌써 여기에 해당되는 뭐 약간의 나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금방 얘기했던 다 함께 돌봄, 마을 돌봄,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3곳이나 있어요. 아마 거기서도 내나 법적 검토가 있을 거고 그런 단체는 그나마 법률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제가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우리 마을 돌봄은 법적 근거는 없고 이제 조례는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시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좀 잘 관리하셔야 된다. 의원님 그리고 이제 우리마을 돌봄 공동체는 더 이상 추가로 설치하는 개소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6개소 처음에 2020년도에 만들 때 그때 조례에서 설치됐지 더 이상 추가 설치는 없습니다. 이제 추가로는 않겠다. 근데 그게 의지일 뿐이지 사실은 조례에 있고 거기에 합당하면 뭐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꾸 밀어넣으면 왜 안 해주냐에 대한 뭐 논리피다가 저희가 사회보장 심의를 2020년도 받을 때 그때 그 현재 그 지역아동센터나 다한간 돌봄센터가 없는 지역에 한해서 6개소에 한해서 한다고 이미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반대 토론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우리 마을 돌봄 공동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위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녹상경 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민간 투자사업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이 2027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신고 규모 미만 농가에 대한 사용료 신설 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5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의 대행 등 법적 근거 마련,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 운반 수수료 기준 등 신고 규모 미만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일반적 경과 조치를 두어 신구 조례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2026년 1월 1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익산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부 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 사무와 가축분뇨 수집 운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조례 위임 조문의 명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제1조에서는 상위 법령 조항을 명시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들은 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보다는 조례의 정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운영,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등 조례 전반에 적용되는 근거 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위임 조항을 명시할 실익은 크지 않아 수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정의 정비 및 대행 근거 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서는 익산시장이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그 사용자만을 조례상 정의하고 가축, 배출시설 등 이미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개념은 해당 법령을 따르도록 하여 조례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관련 사무의 대행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였으며 특히 시장의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대행 업무가 보다 적법하고 타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 운반 수수료 관련 규정 정비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 제9조에서는 가축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의 실제 내용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문 제목과 내용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개정 취지 또한 천재지변 등의 경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만을 면제하려는 것이므로 제10조의 제목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면제로 수정하고 제9조에 규정된 약어 표현인 이하 수수료 및 사용료라 한다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규제 허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용료를 신설하여 1세제곱미터당 18,000원으로 규정한 별표 1은 개정안 제16조 제1항이 아니라 제9조 제1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8일 제정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대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규모 미만 농가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익산시는 2012년 4월 민간 투자를 통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해당 시설은 2027년 3월로 준공 후 15년이 도래하게 되어 이후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또한 도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운영 중인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관련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익산시는 상위 법령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시설을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26년 1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 생태과 담당 사무관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법 제29조 및 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시설 관리업 허가를 받은 자를 공공처리시설 운영 주체로 정하고 있으므로 대행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은 같은 내용으로 2026년 1월 8일 법제처에 공문 질의를 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유선 질의를 거친 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대행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익산시의회에 유선으로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대행 근거를 명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1조에서 1조, 9조, 10조 및 별표 1에서 제기된 조례의 형식상 문제점은 앞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설된 규제 미만 사용료의 경우 현재 관내에서는 해당 농가가 없고 2025년 8월부터 운영 중인 동물실험시설 1개소만이 적용 대상이라고 하나 도내 타 시군구가 비교할 때 사용료 수준이 높은 편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지구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기간이 지금 내년이죠? 끝나는 기간이 환경관리과장 준합니다. 내년 2027년 3월 31일입니다. 예. 그럼 원래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우리가 미리 용역을 했었잖아요. 그 시설관리 계획 그 수립을 해서 KDI에다가 검토를 맡았고요. 기재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몇 년도에 했었죠?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 그 결과 어디 있어요? 혹시 우리들에게 작년도 9월에 기재부에서 최종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그때 한번 협의를 했었는가요? 우리 보고서를 했었나? 저희가 이제 그 공공투자센터에다가 그 용역을 그 쪽은 했어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혹시 협의했었냐고. 그때 업무 보고 때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도에 그 결과가 나와서 그때 제출할 때 뭐 업무 보고나 뭐 이런 때 설명이 아니, 업무 있었던 보고 말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없었죠?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 번도 없었다고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업무 보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들었고 예. 이 그 용역 결과에 대한 지금 어떻게 추진 현황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서는 저희들한테 한 번도 협의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제 내년도니까 실제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제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그 자체적으로 그참 위탁을 하겠다고 그런 안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전혀 지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거니까 이게 꼭 이번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2027년 3월 30일 내에 하려면 지금 조례가 개정돼서 위탁 대행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또 이제 의회 동의를 받고 또 이제 그 대행 기관을 선정해서 인수위 기간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해 대행 기간까지 맞춰야 안전적으로 인수인계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조례를 개정을 해야 인수인계가 되나요? 지금 그 저희가 계속 민간 위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저희가 이제 그 익산시로 귀속되지 않습니까? 네. 재산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들에 대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우리 의원들도 판단하고 그 차라리 이거 다음에 회기 때 하면 어찌냐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좀 검토를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예. 뭐 저희가 자세하게 뭐- 하긴 했지만은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수정할 것도 있나 싶어서 구체적인 보다 그 어떤 현재 그 뉴어터 가축 분뇨 처리장을 430톤으로 해서 유지 관리하고 위탁하는 것이 대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운행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처리량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을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논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저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한 의원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우리가 다음 회기가 3월 달 있잖아요. 예, 예. 3월 달에 다 검토를 하면 어찌란 얘기지. 그 결과를 한번 다시 그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뭐 2024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못하는 것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명확한 것은 위탁 관리하고 430톤을 유지해라. 요 내용이 전부거든요. 2024년도보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처리량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예. 투입량이. 그것은 또 이제 변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 대응을 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월 257톤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원가 산정도 하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그 2024년도에 지금 말씀처럼 그 결과를 놓고 이 개정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용역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영원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그 원래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이제 원가 산정을 한 거고 틀리게 그 용량을 430톤 유지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줄이고 싶다고 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근데 430톤 아니라 지금은 더 투입량이 더 줄었잖아요. 저희도 많이 그 얘기를 감소한 걸로 했는데 알고 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 수준을 유지해라. 이 시설물은 그러니 저희들이 원가 산정할 때는 지금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원가 심사를 해서 이제 동의안을 이제 맡을 거죠. 이게 그 환경부에서 지금 준 것은 저희들이 그 기준만 지금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의안을 맡을 때는 별도로 또 원가 심사를 청소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뭐 노후 설비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또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사입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 네 하겠습니다. 간담회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해진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양정민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정민 위원입니다. 정해종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북료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정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북료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양정민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하기로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북료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안건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즐거운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